공포, 물속에서 인형을 든 아이 둘이 날 끌어내렸다. 제가 딱 12살 때 일입니다. 햇살이 너무나 뜨거웠던 7월의 여름, 장마가 끝나고 햇빛은 살인적으로 변해 있을 때 저희 가족은 친지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의 아주 작고 이쁜 강가에 나들이를 갔지요. 그때 당시 함께했던 식구들은 저희 가족 4식구, 큰 고모 가족 6식구, 외삼촌 가족 3식구, 마지막으로 작은아버지 가족 4식구 이렇게 17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울산, 태백, 부산, 청주 등 각 지역에서 모인 저희 친척과 우리 가족들은 오랜만에 모임에 다들 기분이 업되어서 내나짐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는커녕 바로 술자리로 판을 벌리셨습니다. 다리 밑 기둥 뒤인지라 그늘도 제대로였죠. 어른들은 술판을 벌이시고 맛있는 술 한 잔에 정치욕 한 바가지로 안주를 대신할 때쯤 저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 물놀이에 매진하기로 했죠. 당시 제가 12살, 제 밑으로 여동생 2명, 남동생 4명, 형 2명, 또래 1명이 9명이서 물놀이 샘물경에 빠져들고 있었죠.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어나 흙탕물일 거라 생각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물빛은 약간의 이끼덕인지 에메랄드 빛을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가 자리를 편 강가의 건너편엔 약 1m가량 키가 큰 물풀 사이로 갈색빛의 호랑이 형태를 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바위 앞에서는 작은 소용돌이가 9명의 아이들을 반기기라도 하듯이 주위의 모든 풀을 살포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폭은 약 8m 정도의 작지 않은 폭이었고 저희가 놀고 있는 곳은 무릎 밑 자락을 간지럽힐 정도의 깊이였죠. 수영에는 자신이 있었고 굳이 제가 앞장서서 설레발을 쳤죠. 야, 내가 이 강 건너면 네 튜브 내 거랑 바꿔. 부산에서 올라온 9살짜리 사촌동생이 당시에 화려한 튜브를 소유하고 있어서 한참 탐이 나 있던지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거침없이 내뱉었었죠. 멀리서 안 보여줘도 되는데 어차피 튜브는 안 줄 거야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전 그냥 묵인하고 형들과 동생들 사이를 멋지게 헤엄쳐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나갔을까? 숨 따위 차지도 않고 강은 절반 이상 건너온 것 같은데 배영으로 자연스럽게 체인지하면서 수영 실력을 뽐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몸을 비틀어 배가 하늘을 향하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나 수영 완전 잘해? 좀 부럽냐? 연신 외치며 발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m 정도 더 갔을까요? 갑자기 등 밑이 서늘한 느낌, 등 쪽만 이상하게 서늘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계곡 수영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늘 자신감 있게 수영하던 곳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던 강물이 갑자기 무서워질 때가 있잖아요. 발만 담궈도 누가 낚아채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느낌이 쎄한지라 다시 자유형으로 턴하려고 몸을 비틀어 물 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천면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산 큰 해녀 물안경은 물 안쪽을 잘도 비춰주더군요. 형체 모를 이상한 사물이 저와 같이 조금씩 강 건너편 바위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햇빛에 비친 제 그림자인 줄 알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렇게 바위에 도착할 때쯤 되자 듬성듬성 자라는 물풀이 제 몸 구석구석을 따끔거리게 찌르더군요. 그래서 아싸리 목적지에 다 도착했고 피니쉬는 멋있게라는 생활신조에 일조하기 위해 잠수를 택했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바위 근처에는 수십 가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사물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였죠.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숨도 못 참겠고 일단 꽤나 먼 거리로 온 것 같아서 무엇보다 깊이가 좋기 3, 4m는 훌쩍 넘어버릴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 바위 밑에 구덩이 부분은 살짝 돌아서 그렇게 다른 쪽 바위를 잡고 드디어 바위 위에 올라가 외쳤습니다. 튜브! 이제 되나? 그런데 그 많던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고 어른들은 마치 제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술만 드시고 있으셨습니다. 중간중간 웃어제끼는 그 웃음들이 어찌나 낯설게 느껴지던지 아이들 무리는 강의 한참 하류 지역인 한 20m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서 올갱이를 잡고 있더군요. 그렇게 그 바위 위에서 잠시 앉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계속 저만 비추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금세 물기는 마르고 몸은 체온이 떨어져서 다시 그 강을 헤엄쳐 건너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좀 전엔 그렇게 이쁘게 에메랄드 빛을 토해내던 강물이 지금은 금방이라도 모든 걸 집어삼킬 태세처럼 으르렁거리는 검붉은 빛의 독사의 아가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엄마를 애타게 불렀죠. 엄마! 아빠! 튜브 좀 던져주세요! 전혀 대꾸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형들과 동생들은 바로 아래에서 저렇게 해맑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동생도 있고 그래서 울면 안 돼. 내가 울면 지는 거야. 그냥 건너자. 뭐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해서 다이빙 따윈 생각도 안 하고 바위에 걸터 앉아 천천히 발을 내딛고 물속에 내 몸을 담궜습니다. 깊이가 꽤나 되는지라 발이 허공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 그때처럼 섬뜩하게 느껴질 때도 없었습니다. 이때 물속에 둥둥 떠있어야 할 발에 누군가가 밑에서 받치고 있는 느낌이 서서히 들어오더군요. 약간은 푹신한? 그런데 이상하게 간지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지? 밑에 뭐 있나? 물안경을 눈에 꽉 맞춘 후 손은 바위를 잡은 채 머리만 숙이고 아래를 보았죠. 그건 저보다 조금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머리가 조금 긴 여자아이. 45도로 기우뚱하게 누워져 있던 그 여자아이의 머리를 제가 밟고 있었죠. 진짜 진심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다리는 계속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위에선 작은 소용돌이처럼 보였던 회오리가 물속에서는 거대하게 일고 있더군요. 소용돌이 때문인지 그 여자 아기 시체의 몸은 제 발에 닿을 듯 말 듯 머리카락만이 제 발끝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 피부로 전해지는 차가운 시신의 느낌.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뒤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더군요. 살려주세요! 정말 물에 빠지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수영 못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온몸에 쥐가 나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거뭇한 그림자가 저를 마구 땡기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렇게 몇 번을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멀리서 수영도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제 비명소리를 들었을 리가 만무한데 물이 겁나서 물속에 들어오시지도 않던 저희 아버님이 그 깊고 넓은 강을 그냥 막 뛰어서 건너오시는 게 보입니다. 그냥 물을 헤쳐서 건넌다라는 말이 맞겠네요. 아버지가 강의 중간 정도를 지나고 제가 허우적대고 있는 바위 앞에 거의 다 오셨을 때일 거예요. 아버지는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지도 못할 만큼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바위자락 안쪽에 점점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며 의식을 잃어갈 때쯤 제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두 구의 시체와 수많은 장난감들이 그 시체들을 감싸 안고 있더군요. 곧 자연스럽게 나도 그 시체 옆으로 이동되었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얼굴은 찐빵처럼 부어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괴로워하는 저를 봐서인지 아니면 같은 처지의 저와 아버지가 불쌍해서인지 엷은 미소를 띄우며 시체의 온몸은 물결에 따라 따로따로 움직이더군요. 눈앞에 나타난 기가 막힌 광경에 전 의식을 잃었고 수십 분 후에야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강을 건너던 우리 아버지가 걱정되어 작은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강을 건넌 동시에 말씀드렸고 해군 출신인 작은아버지는 아버지가 강물에 휩쓸리는 그 순간 강물에 뛰쳐들어 의식을 잃었던 저희 두 명을 바위 쪽으로 구조하고 곧이어 큰 고모님이 강 바로 위에 119에 연락해서 저희는 구조되었죠. 눈을 떴을 때는 시골 마을의 작은 의료원이었는데 소천면 바로 윗동네인 춘향면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후에 생생하게 듣게 되는 아버지의 말에 전 충격을 먹게 되었죠. 아빠는 물속에 빠진 게 아니라 수영을 못 하시니까 숨을 참고 계속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돌을 들고 걷지 않는 이상 부력 때문에 허우적대고 앞으로 나가진 못하잖아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 급히 뛰어들었던 터라 신경이 아주 예민하게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물속에서 아버지가 저를 봤을 때는 물속이 너무 캄캄해서 바로 앞도 안 보이더라. 근데 이상한 하얀 물체가 빠르게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야. 순간 처음에 아빠는 네가 아빠 쪽으로 잠수해서 오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가까이 와서 딱 보니까 한 명이 아니더라고. 두 명의 여자 아기가 오른손엔 인형 같은 걸 똑같이 들고 섬찟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빠의 왼손과 한 여자 아기는 아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밑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잡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더라. 우웅 되는 귀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바로 눈앞에서 실실 웃고 있는 여자 아기의 조롱 섞인 낄낄대는 웃음소리. 아래서 바지를 끌고 있는 여자아이는 아예 머리서부터 가슴까지밖에 없는데 팔도 없는 형태였어. 우욱우욱 대며 토하는 신용을 하며 내 허벅지를 이빨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저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저 아직도 몸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무섭다고요. 그렇게 그날은 더 듣지 않고 정신을 가다듬고 한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워낙에 무서운 얘기 좋아하던 나인지라 난 내가 물속에서 본 걸 한참 떠벌리고 다니던 중 집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어디서 말하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공포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날 그 물귀신 두 명이 입에서 귀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 가슴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어떤 말들을 들었어. 그 팔 잡고 있던 물귀신이 아빠한테 아들이 기다린다. 빨리 가야지. 우리가 더 빨리 데려가 줄게. 네 아들 저렇게 가게 냅둘 거야? 반항하지 말고 따라와 이 새끼야. 물속에서 그 귀신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저항하자 너부터 데리고 가야 하니까 반항하지 마. 하면서 입속에 여자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인형의 머리를 꾹 눌러놓자 아버지도 숨이 막히며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같은 공간 서로 다른 두 구의 시체와 두 개의 귀신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저는 두 구의 시체를, 아버지는 두 명의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자 저희는 마을 주민 한 분에게 또 다른 소름 돋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희가 그런 일을 겪기 바로 얼마 전 강원도 태백시의 입구에 있는 어떤 동굴식으로 된 연못 같은 게 있다더군요. 하여튼 그 연못이 상당히 깊은 곳인데 그 밑바닥에는 커다란 돌로 연못 밑바닥을 메꿔놨다고 하더군요. 여자 아기 두 명이 그 연못의 바닥에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까지는 평화롭던 연못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연못으로 빨려 들어간 여자 아기가 태백에서는 50km는 좋게 떨어진 그 소천면의 작은 강물 바닥으로 나온 건 아닌가라고. 한참이 지나서 성인이 된 지금도 할머니 집 근처의 강가에 가면 자리 잡고 있는 큰 돌, 그리고 그 돌 밑에 시커먼 속내를 품고 있는 물, 그 돌 밑의 소용돌이는 아직도 배가 고픈지 회오리 치고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 진짜 소름 돋는데요. 상상도 너무 잘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소름 돋고 너무 무섭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손 잡고 자야지. 무서워.